안녕하세요, 이사학생입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요, 세계 7대 난제인 밀레니엄 문제, 그 중에서도 어찌 보면 대중들에게 가장 유명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리만 가설에 대해서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자연스럽게 자연수라는 것을 인식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2의 배수라든가 3의 배수라든가 하는 이 배수의 개념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6은 2랑 3의 곱이고 10은 2랑 5의 곱이고 라고 하는 합성수의 개념도 자연스럽게 인지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는 어떤 큰 수를 여러 개의 작은 숫자들의 곱으로 쪼개서 표현하는 소인수분해라는 개념을 다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12라는 숫자는 2를 2번 곱하고 3을 1번 곱하면 되는구나 라는 식으로요. 즉 적어도 숫자를 다루는 인류는요, 아주 자연스럽게 소수라고 하는 개념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소수라는 게 이제 뭔지는 다들 아시죠?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숫자들. 2랑 3이랑 5, 7, 11, 13, 17, 19 이런 것들 등등을 말하는 거죠. 1부터 100까지의 숫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1부터 100까지에서 우리는 배수들을 다 제외시키고 합성수들도 제외시키고 나면 소수들이 남죠. 한마디로 우리는 소수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인식하지 못하면 자연수를 인식함에 있어서 구멍이 숭숭숭숭숭 뚫리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1부터 100까지에서 소수는 총 뭐뭐가 몇 개나 있죠? 1부터 1000까지는요? 1부터 만까지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지능이 신과 같다면 1부터 만까지든 억까지든 천억까지든 문제될 거 없이 그냥 그 안에 있는 소수들이 몇 개나 있고 뭐뭐가 있는지 한 번에 파악이 될 겁니다. 혹은 우리가 무한히 살 수 있다면, 우리의 수명이 무한대라면 하나하나 세다 보면 언젠가 다 셀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될 것이 없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인류의 수명은 그렇게 길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수학자들에게는 이 소수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세지 않고 파악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법이 오랜 기간 동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들은요, 이러한 소수들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내용이 다소 어렵겠지만 최대한 여러분들이 모두 다 고개를 끄덕이실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심호흡 한번 크게 하시고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세계 3대 수학자 중 한 명인 카를 프리드리 가우스는 1792년, 즉 그의 나이 15살 즈음에 1보다 큰 x에 대해서 x보다 크지 않은 소수의 개수, 이걸 이제 기호로 파이x라 그러는데, 이 파이x는 대략적으로 lnx분의 x개만큼 있고, 그리고 이제 x가 무한히 커지게 되면, 즉 리미트 x가 무한이 돼서 파이x는요, 사실상 lnx분의 x와 그 차이가 거의 없어진다. 즉 얘는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갈 때 lnx분의 x와 같더라 라고 하는 소수 정리를 생각해냅니다. 이걸 생각해낸 게 그의 나이 몇 살 때라고요? 15살 때요. x보다 크지 않은 소수의 개수, 즉 x와 같거나 x보다 작은 소수의 개수를 이제 기호로 파이x라고 이제 부른 이유는 이제 소수를 세는 함수다라고 해서 한국말로는 소수 계량 함수라 그러는데, 이것이 영어로는 프라임 카운팅 펑션입니다. 소수라는 이것이 영어로 프라임 넘버거든요. 이 프라임 카운팅 펑션의 제일 앞글자인 p를 그리스 소문자로 파이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원주율 파이와는 전혀 연관이 없고요. 예를 들어서 파이의 5다 라고 하면은 5와 같거나 아니 5보다 작은 소수들, 즉 2, 3, 5 이렇게 3개 있죠? 즉 파이의 5는 3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만 더 예를 들어서 파이의 10이다 라고 하면은 10과 같거나 10보다 작은 소수, 그러면 2, 3, 5, 7 이렇게 4개가 있죠? 그래서 파이의 10은 4 이러한 식인 겁니다. 자, 근데 가우스는요, 이 소수 정리에 대해서 생각은 해냈지만 이것을 증명해내지 못했습니다. 일단 이 명제를 증명함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이 파이x입니다. 이 lnx분의 x라고 하는 것은요, 수학적으로 명백한 함수죠. 어떠한 x값이 주어지기만 하면 그 값을 연산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이x라는 것은 다소 좀 뜬구름 잡는 관념적인 개념인 거죠. x가 몇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값이 몇인지, 즉 이 파이x의 값이 몇인지를 연산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제를 다룸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은 뭐냐? 이 파이x라는 것을 연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해낸 것이 바로 가우스의 제자인 베르나르트 리만입니다.
가우스의 제자였던 베르나르트 리만은 1859년 베를린 학술원에 주어진 값보다 작은 소수에 관하여 라고 하는 논문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이제 리만은 소수의 개수를 세는 이 문제를 리만 제타 함수라는 것을 도입하여서 풀이하기 시작하는데요. 결과적으로 리만은 2657 이상인 x에 대해서 파이 x와 li x의 차이가 항상 8파이분의 루트 x 곱하기 ln x 보다 작다라는 것을 증명해냅니다. 우선은 식의 형태만 보더라도 가우스가 말했었던 소수 정리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이죠. 여기서 이제 LIX라는 것은 로그 적분함수인데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ln-t분의 1 얘를 적분한 녀석인 겁니다. 이제 로가 적분함수는 일종의 특수함수인 것이죠. 이 리만이 증명해낸 부등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 이 파이 x라는 것이 바로 x보다 작은 소수의 개수를 말하는 우리가 이제 알고자 하는 녀석인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계산할 수 없다고 했었죠. 하지만 이 로그 적분함수 LIX라는 것은 이것은 계산이 가능하죠. 한마디로 우리는 이 LIX라고 하는 계산이 가능한 녀석을 통해서 우리가 계산을 못했었던 이 파이 x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둘의 차이는 항상 어떻다? 얘보다 작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x보다 작은 소수의 개수라는 것이 이제 파악이 됐네. 하지만 제가 이 식을 말하기 전에 짧게 언급한 것이 있었죠. 바로 뭐다? 특별한 가정 하에 이것이 증명됐다라는 겁니다. 그 특별한 가정이 중요하겠죠. 그 특별한 가정이 바로 무엇이냐? 그게 바로 리만 가설인 겁니다. 자, 그럼 리만 가설이란 무엇이냐? 리만이 이제 도입한 리만 제타 함수라는 게 있다 그랬죠? 이 리만 제타 함수는 이렇게 씁니다. 이제 보통 이제 s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지수 x보다는 리만 제타 함수에서는 미지수를 s로 씁니다. 복소수 되기는 그런데 리만 제타 함수에 자명하지 않은 영어로 이제 논트리비얼하다라 그러죠. 자명하지 않은 0점들의 실수 부분이 는 2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리만 가설입니다. 자, 또 설명해야 될 내용들이 한가득인데 최대한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리만 제타 함수라는 건 뭐냐? 리만 제타 함수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이제 무한합으로 보통 이제 이렇게 씁니다. 여기서 이제 s에 대해서요. s의 실수분은 즉 s의 실수분은 1보다 큰 것을 보통 가정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s가 복수수라 그랬죠. 이 복수수라고 하는 것은 실수 부분이 있고 허수 부분이 있죠. 그 실수 부분의 숫자가 1보다 큰 대상에 대해서 리만 제타 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됩니다. 여기서 잠깐 여태까지 우리는 소수의 개수라고 하는 어찌 보면 자연수를 세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난데없이 복수수가 튀어나오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새 현대수학에 이르러서는요, 이처럼 전혀 이제 연관이 없을 것 같은 서로 다른 분야들이 교차되는 케이스가 사실 되게 비일비재합니다. 비단 이것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S의 실수 부분이 1보다 작은 케이스에 대해서는 리만 제타 함수를 쓰지 못하나요? S의 실수 부분이 0과 1 사이일 때는요, 리만 제타 함수는 2에 라고 하는 함수 방정식을 만족하게 됩니다. 여기 보이는 요거는 이제 감마 함수인데요. 감마 함수도 사실 넓게 보면 어떻게 보면 제타 함수의 일종인데 일단은 여기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원래는 이 리만 제타 함수라는 것은 S의 실수 부분이 1보다 큰 것에 대해서 정의됐던 녀석인데 이 함수 방정식을 통해서 이제 실수 부분이 0과 1 사이인 것까지도 확장이 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실수 부분이 만약에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그냥 절대값 취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하자면은 리만 제타 함수 얘를 적분 형태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적분 형태로 표현했을 때 안에 피적분 함수가 절대값을 취해준다 하더라도 어차피 적분이 가능하거든요. 결론적으로는 뭐다? 리만 제타 함수라는 것은 복소평면 전체에서 실수 부분이 정확하게 1인, 즉 특이점이라 그러는데 S가 정확하게 1인 케이스만 제외하고서는 복소평면에서 정의가 가능해지더라 라고 하는 것이 여태까지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자명하지 않은 0점이라는 것은 대체 무엇이냐?
우선 0점이라는 말이 요즘 생소하겠죠. 0점이라는 게 뭐냐라고 좀 설명을 해보면은 쉽게 생각해서 함수의 값이 0이 되게 하는 그때의 미지수의 값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2x-1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함수의 0점은 뭐냐라고 하면은 2분의 1입니다. 어떻게? x에다가 2분의 1을 대입하면 이 함수 값이 0이 되죠. 즉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해 같은 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리만 제타 함수라고 하는 함수도 0점이 존재하고요. 0점의 개수는 무수히 많습니다. 즉 이 리만 제타 함수가 0이 되는 그때의 s라고 하는 것은 무수히 많다 뭐 그런 얘기인데 이 그 무수히 많은 것은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명한 0점들입니다. 영어로는 트리비얼 제로스라고 하는데 이 자명한 0점들은요. s가 -2, -4, -6 등과 같이 음의 정수였었을 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S의 실수 부분이 0보다 작은 케이스에 나타나는 그러한 이제 0점들이, 해들이 바로 자명한 0점들이라 불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자명하지 않은 0점들은 어디에 존재하느냐? 이 S의 실수 부분이 0과 1 사이에 있었을 때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 0과 1 사이에 있었을 때 자명하지 않은 0점이라고 부르는 이 0점의 개수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S의 실수 부분이 참고삼아 1보다 클 때는 이때는 0점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이거는 이제 오일러 곱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증명이 가능한데 마찬가지 증명을 여기서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여태까지의 이 결과를 한번 좀 복수평면으로 옮겨보면 자, 다음과 같은 복수평면이 있다고 해봅시다. 실수축이고 허수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0점들이 어떻게 분포가 되는지 한번 그림으로 좀 살펴보면은 자명한 0점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다시피 -2, -4, -6 등등등 이러한 식으로 음의 정수, 그러니까 음의 짝수 형태로 나타나는 그랬을 때 우린 얘를 자명한 0점들이다라고 한다 그랬죠. 자명하지 않은, 그러니까 논트리비얼 제로스들은 어디에 표현된다? 0과 1. 1은 이제 존재하지 않고 1은 이제 특이점이고요. 요 0과 1 사이에서 요 구간에서 몇 개나 존재한다?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라고 했던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자명하지 않은 0점들이 존재하더라. 이 1보다 더 오른쪽에서는 아예 0점들이 존재하지 않고요. 우리는 요 0부터 1까지 요 라인 있죠? 약간 좀 띠처럼 생겼죠? 실제로 얘를 이제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은 스트립이라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 스트립에서 0과 1 사이에서 자명하지 않은 0점들은 어떠한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을까? 자, 이걸 리만 가설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뭐라고 했다? 자명하지 않은 0점들은 실수 부분이 어떻다? 2분의 1이더라. 즉 0과 1 사이에 정확하게 한가운데 이 2분의 1인 라인에서만 자명하지 않은 0점들, 해들이 분포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 2분의 1 요 선을요 임계선, 영어로는 이제 크리티컬 라인이라고 그러죠. 임계선이라고 부르는 요 라인, 이 상에서만 0점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바로 리만의 가설이었던 것이죠. 사실 컴퓨터도 어떤 시기에 이런 내용들을 밝힌 리만은, 정리하자면 리만 가설의 문제는요, 결국 리만 제타 함수에 자명하지 않은 0점들이 정말로 이 크리티컬 라인, 이 2분의 1 선에서만 존재하느냐라는 것을 밝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밝혀지면 뭐다? 우리는 소수 정리가 증명이 된다. 그러면 소수의 개수라는 것도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소수의 규칙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실마리를 얻을 수 있더라라는 것이 바로 요약입니다. 결국 이제 앞서 보셨다시피 리만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리만 제타 함수를 빼놓고 설명할 수는 없죠. 결국 이제 제타 함수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이 문제의 풀이가 시작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제타 함수는 사실 리만 제타 함수뿐만 아니라 무수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이러한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이 제타 함수들에 대해서 공통적인 뭔가 특성들을 파악을 해내면 우리는 그동안 보지 못했었던 그런 접근법이라든가 실마리들이 더 밝혀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노르웨이의 수학자 아틀레 셀베르그를 이제 필두로 해서 이러한 제타 함수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을 모아서 이들을 공리화시켜보자 라고 하는 이제 연구가 진행이 되고요. 그로 인해서 셀베르그 클래스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비록 아직도 계속 연구 단계지만 그래도 확실한 건 어떠한 내용이 밝혀졌냐면 이렇게 공리화시킨 제타 함수들은 모두 다 리만 가설을 만족하더라라는 특징을 이제 얻게 됩니다. 즉 이제 리만 가설의 문제가 보다 확장이 되게 된 것이죠. 기존에 한 종류의 이제 제타 함수에 대해서만 보던 것이 더 많은 제타 함수에 대한 일반적인 리만 가설의 연구로 진행이 된 것입니다. 이 리만 가설을 이제 일반화 리만 가설이라고 부릅니다. 자, 뭔가 개념은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은데 리만 가설이 왜 그토록 어려운 것이냐? 보통의 문제들은요, 아무리 난제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 접근해야 되는 분야라는 게 좀 정해집니다. 뭐 대수적으로든 아니면 해석적으로든 아니면 기하적으로든 말이죠. 근데 이 리만 가설이라는 녀석은요, 어떤 하나의 분야로만 접근했었을 때 풀리지 않는 구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리만 가설은 대수적인 성질도 있고요, 해석적인 성질도 있고 심지어는 기하적인 특성도 모두 다 동시에 아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만 가설에 접근을 하려면은요,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뭐 정수론 당연히 꿰고 있어야 되고요. 정수론도 이제 뭐 대수적 정수론이라든가 해석적 정수론 다 알아야 되고, 그리고 복수함수론, 뭐 조화함수론, 대수기하 상당히 많은 분야들을 두루 섭렵하고 꿰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문제는 접근부터가 난감합니다. 대체 어떤 분야로 혹은 어떠한 파트로 이거를 파고 들어가야 뭔가 실마리가 보이느냐라는 것 자체가 너무 그 길이 많고 다양하다 보니까 접근 자체가 사실은 어려운 문제인 것이죠. 이렇게 대수적인 성질과 해석적인 성질, 기하적인 성질을 동시에 아우르고 있는 문제는 사실 정말 극히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만 가설이 어려운 것이죠. 상당수 사람들이 리만 가설이 증명되고 나면은 소수의 규칙성이 밝혀지고 그러면 현대 암호 체계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오해를 하십니다. 흔히 RSA 암호 방식이라 부르죠. 컴퓨터 공격키 암호 방식은요, 분명 소수랑 관련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보다 정확하게는 큰 수를 소인수분해 시키는 것이 어렵다라는 데서 착안돼서 나온 암호 방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만 가설과 현대 암호 체계는 사실 별로 연관이 없습니다. 리만 가설이 증명이 되면 소수의 규칙성에 대한 실마리가 제공이 된다 뿐이지 어떤 큰 합성수가 여러 개의 소수로 어떻게 소인수분해가 되느냐 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뭐 결론적으로 리만 가설이 증명되면 현대 암호 체계가 무너진다, 뭐 그런 거는 그냥 싹 다 괴담으로 보시면 됩니다. 소수라고 하는 공통된 그 글자가 있다라는 것으로부터 나온 그냥 루머인 것이죠. 자, 오늘 리만 가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리만 가설은 밀레니엄 문제로 지금 채택되기 전에도 힐베르트의 23가지 문제로도 채택이 됐었던 녀석인 거죠. 힐베르트의 23가지 문제에서 유일하게 남아서 밀레니엄 문제로까지도 등재된 역사상 초고난도의 난제입니다. 게임 이론으로 유명한 천재 수학자 존 내시가 이 리만 가설에 매달렸다가 끝내 풀지 못하고 정신분열증에 걸렸다라고 하는 일화는 유명하죠. 영화 뷰티풀 마인드로도 소개가 됐었고요. 우리나라에도 리만 가설에 도전하고 있는 여러 수학자분들이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연세대학교 수학과 교수이신 기하서 교수님이 계시죠. 유튜브에 검색해보시면 기하서 교수님께서 리만 가설에 대해 이제 강의하신 영상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제 강의보다는 당연히 전문 용어도 많고 어렵지만 오늘 내용을 잘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무난히 이해하시면서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